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78페이지 냉전의 해체와 국제질서의 재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한국사 수업하고는 살짝 다른 세계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냉전이 완화되다. 냉전. 자, 영어로 말하면 콜드워입니다. 차가운 전쟁이죠. 무슨 말이냐? 실제 총뿌리를 겨눈 전쟁이 아니고 이념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서로 세력 다툼을 했던 것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냉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일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광복, 일본의 입장에서는 패망, 전쟁에서 진 거죠. 전쟁에서 진과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강국으로 등장한 소련과 그 다음에 기존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서로 이제는 세력 다툼을 했던 것이 냉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전이 195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이런 흐름이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사망했습니다. 자, 스탈린은 소련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죠.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소련 입장에서도 나름 이제 지치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소련 내부에서도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이제는 내실을 다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소련의 1인 독재 지배 체제였는데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크루시초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면서 집단 지도 체제, 집단이 모여서 이제 지도하자, 통치하자라고 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과거에 유럽의 식민 지배 국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또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할, 그 말은 실질적인 지배는 아니지만 이제는 미국 편에 서야 되나 소련 편에 서야 되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끌려가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겠다. 그게 제3세계입니다. 제3세계. 제1세계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세계, 제2세계는 뭐 소련 중심의 세계, 제3세계는 미국도 소련도 아닌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세계, 이게 제3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하고 쿠바는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쪽 밑에 이제 쿠바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미사일 쏘면 미국 본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 그 쿠바에 소련이 이제는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 말은 미국 본토에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을 내주는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고 이 상황에서 전쟁까지 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이제는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다행히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지는 않았고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베트남 전쟁에 전면 개입했다. 자, 원래는 베트남이 남과 북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쪽은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강했고 남쪽은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강했어요. 민주주의 세력이 강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는 그
베트공을 이제는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제 베트남 세력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졌어요. 워낙에 베트남 지역의 지리와 지형이 너무 험난했고 좋은 것도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지리를 이제는 이용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베트공들이 나름 전략을 잘 세웠던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투입하고 투입해도 결국 실마리가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철수했습니다. 미국이 철수했어요. 결국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축소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왜? 계속 하다 보면은 미국의 국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반공에서 이제 평화 공존으로 이제 미국은 전쟁하지 않겠다. 우리 이제 평화 국가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서 중국이 유엔에 가입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됐다. 원래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근데 왜 또 중국이 가입했다? 원래는 대만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탕스 시대, 이제 화해협력의 시대에서 중국이 이제 유엔에 가입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꿰찬 겁니다. 대만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중 수교도 이루어졌다. 일명 핑퐁 외교. 자, 탁구 외교로 합니다. 자, 중국이 탁구를 너무 잘 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탁구를 계기로 탁구 선수단들이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제 이런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이제 화해 협력의 길로 갔던 겁니다. 자,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됐다. 냉전 체제가 이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해 협력으로 가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야, 우리 너무 이제 군사력 이제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 우리 이 돈 줄이고 이제 미국 국민들 이제 소련 국민들을 위해서 쓰자. 이제 군비 감축 협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소련은 안 그래도 이렇게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협약은 거의 이제는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군비 경쟁했는데 자, 당시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소련은 미국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 거죠. 미국하고 붙었는데 아이고 가랭이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결국 망한 거죠. 어떻게 망했다? 경제적으로 폭삭 망한 거죠. 왜? 싸움이 안 됐거든. 경제적으로 소련이 미국의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소련은 이제 해체가 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시장 경제를 수용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자, 이제 동유럽은 당시 소련의 영향력에 있었는데 자, 이제 소련이 해체한 거죠. 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야. 연방 각 국가들이 뭐 이제 연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해체가 돼서 각각의 국가로 이제는 쪼개진 겁니다. 이제 소련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뭐 폴란드니 체코니 뭐 루마니아니 이런 나라들도 이제는 소련의 영향력에서 이제 조금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 정권이 붕괴가 되고 특히 상징적이었던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었던 서쪽에 있던 서독이 동독,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을 이제 흡수 통합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냉전 이후에 자 이제 공산주의 이제는 세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는 양강에서 두 파워가 이제 하나로 미국 하나로 이제는 재편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 초강대국 하나밖에 없는 초강대국 미국이 등장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이제 재편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됐죠? 자, 세계 각국은 2년보다는 이제
국익을 앞세웠다. 이제 이념 전쟁은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익에 이제는 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겠고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싸우겠다. 투쟁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경제 성장을 지원해서 공산화를 방지하고자 후진국과 개도국의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 허용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깨졌다는 거죠. 이제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이제 각자 도생, 우리나라의 이제는 그 역할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남의 나라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먼저 살겠다라고 하는 경제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우리 입장에서는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온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IMF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왜? 태어나기 전이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이 IMF를 직격으로 맞았던 세대입니다. IMF는 1997년에 이제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비정규직이니 뭐 계약직이니 뭐 기간제니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한번 취직하면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이제 회사에서 고용 유연성을 내세운 거죠. 그 말은 회사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평생 고용을 보장하냐.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해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거를 핑계로 이제는 명예퇴직, 명퇴, 황퇴, 황당한 퇴직. 출근했는데 갑자기 책상에 내 자리가 없어. 황당한 퇴직, 황퇴. 이런 것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문제가 많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945년 해방 이후에 냉전 시대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